자, 고전시가 네 번째고요. 일단 가나 다 모두 시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는 평시조, 나도 평시조고요. 다는 사설시조가 되겠네요. 내용을 봅시다. 근데 얘는 보니까 이신의 사후가 중 이수라는 걸 보니까 연시조긴 하겠네요. 그죠? 동쪽 우레 심은 국화, 귀한 줄을 누가 아나. 일단 국화는 여러분 대부분 긍정으로 쓰이고요. 왜냐면 국화는 가을에 피는데 서리를 이기고 피어요. 이런 건 기본적인 거죠.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리를 이기고 피기 때문에 서리는 부정, 그 다음에 국화는 긍정적 대상입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귀한 줄을 누가 아는가? 모른다. 사람들이 잘 몰라. 뭐 이런 얘기예요. 봄볕을 마다하고 찬 서리에 혼자 피니. 이제 따뜻한 봄볕에 피는 게 아니라 가을에 핀다는 거죠. 서리를 이기고 피어난다 이거죠. 어즈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너인가노라. 여기서 말하는 내 벗과 너는 국화입니다. 둘 다. 너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죠. 말을 건넸죠. 청자 설정이고요. 네. 그래서 그 국화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우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자연물 중에서 네 가지의 어떤 자연물을 자기랑 이제 친하다 이런 애들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화를 예찬하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로 갑니다. 검은고 술 꽂아놓고 이 술은 뭐라고 해야 되지? 채예요, 채. 검은고를 이렇게 타잖아요. 검은고를 타는 그 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꽂아놓고 호젓이 낮잠 든제 살인문의 개가 짖으니 반가운 벗이 오는구나. 아이야 점심도 하려니와 외상탁주 내어라. 술을 내라는 거죠. 술 나오면 풍류거나 시련을 잊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시련을 잊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풍류를 즐기고자 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 다 사설시조 어화세상 번님내야 불렀죠. 부귀공명 하늘마소. 부귀공명을 욕심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한탄인데 욕심내지 마라. 부귀도 뜬구름이요 공명은 풍진이라. 그러니까 뜬구름이라는 것은 이제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 공명은 풍진 속세의 더러운 먼지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 가치는 헛되다. 인생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구약하던 약을 구하던 여기서 약은 불로초를 뜻하고 불로초를 찾던 진시황 이런 의미고요. 진시황도 여산의 한때기 푸른 무덤이 되었고 죽었다는 얘기죠. 신선되려 하던 한무제도 한나라의 무제 황제예요. 분수의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날렸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애썼던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서 안 죽으려고 했고 한무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죽었다는 거죠. 인간이 안 죽을 수가 없다. 공도라니 백발이여 운면할 쏜 그 길이라. 그러니까 대꾸법이 쓰였다는 게 보여야 되고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표현법은 보면서 읽으셔야 된다. 대꾸법이고요. 그러니까 공도라니 백발이여 못면할 순 그 길이라. 그러니까 백발과 늙는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늙는 길을 막을 수 없다. 결국은 늙지 않을 수 없다. 죽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결국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초로 인생 아니 놀고 무엇하리. 그러니까 놀자는 겁니다. 어차피 죽는데 인생 한 세상이고, 그러니까 뭐 고민하고 힘들게 살 거 없다. 그냥 놀자.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그랬는데 이게 5번이에요. 가를 보면 상반된 이미지를 대비하여 그랬거든요. 이게 국화와 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왜냐면 상반된 이미지니까 봄볕과 서리를 대비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대상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취향, 뭐 이제 화자의 긍정 부정 이런 태도가 드러나죠. 5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역사 속 인물들의 행적을 거론한 건 맞습니다. 한무제라든가 그 누구였냐 진시황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거론한 건 맞는데 그들을 본보기로 삼은 게 아니에요. 본보기로 삼는다는 건 그 사람들처럼 한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한다. 이런 게 본보기로 삼는 건데 오히려 여기서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리석은 짓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놀자.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 본보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의 벗은 자연물을 벗으로 인식한 것. 이 자연물이 이제 국화죠. 국화를 벗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자연과 동화된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었다. 이건 맞는데 비현실적 세계를 향한 화자의 동경.
그냥 헛소리예요. 예, 비현실적 세계를 동경하고 있다. 뭐 전혀 관련이 없죠. 뭐 국화가 비현실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비현실적 세계에 피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비현실적 세계를 향한 동경이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 다섯 번째. 얘는 연시조네요, 그죠? 연시조. 근데 보시면은 제목이 오륜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자, 군신, 부부, 형제, 붕우 이런 게 나와 있죠. 아, 이게 이제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내용을 봅시다. 한마디도 못된 풀이, 이게 한마디라는 게 그 마디, 짧다는 거죠. 한마디도 안 되는 짧은 풀이 봄이슬을 맞은 후에 입 넓고 줄기 길어 밤낮으로 불어났다. 이 은혜가 매우 만극하니 크니 갚을 줄을 몰라라. 여러분 이게 종합적으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제목이 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부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알고 이걸 보면 아 그러니까 이 풀이 나고 이 짧았던 나가 작았던 나가 봄이슬을 맞은 후에 엄청 컸다. 그러니까 이 봄이슬은 부모님의 어떤 보살핌이나 은혜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풀이 자라나면 내가 잘하는 것이고 봄이슬은 어버이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수 군신 이 임이 먹이시고 이 임이 입히시니 이 임은 당연히 이제 임금을 뜻하겠죠. 10번을 죽고 산들 임의 덕을 잊겠는가 서리법 잊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임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 그 뭐라 그러지? 뼈에 새기는 거 있잖아요. 백골난망. 그죠? 백골난망. 그래서 뼈에 새겨 은혜를 잊지 못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만일에 대의를 모르면 종놈이나 다르리야. 종놈은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했네요. 이 종놈은 은혜를 모르는 놈들, 뭐 대의를 모르는 놈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의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의를 안다. 군신유의겠죠. 그 다음에 부부 두 성이 한데 모여 함께 늙어 죽자 하니 그러니까 이제 같이 늙어서 죽자.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자 이런 뜻이죠. 백년 정오야 여기에서 더하랴마는 백년의 정이야 여기에서 더하겠느냐. 이 정도면 크죠. 그래도 공경할 줄 모르면 저구안이 있느냐. 이 저구안이 있느냐는 해석이 잘 안 되죠. 밑에 보시면 뜻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새가 있는데 그 새만도 못하다. 그래서 금수만도 못하다. 이런 의미예요. 부부간에 공경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나니 뒤에 나니 차례야 다를지라도 형제니까 앞뒤에 달려 한 젖으로 자라났다.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금수만도 못할 것이다. 형제의 어떤 뜻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붕우, 이건 친구죠. 붕우는 나무로 생긴 것이 이토록 친후할세. 여러분 이 후자가 두터훌 후자예요. 두텁다. 친함이 두텁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놨죠. 친후할샤. 손잡고 말할 때 어깨만 두드리랴. 어깨만 두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깨만 두드리지 않는 이게 뭔가 이게 친함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진짜 친함. 뽕밭이 바닷물 되어도 상전벽해라고 하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뽕나무밭이 바닷물로 변했다. 이런 뜻입니다. 신을 잊지 말으리라. 이 신이 이제 붕우유신 할 때 나오는 그 신의죠. 신의, 믿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당우 멀어지고 한당송이 이었으니 당우는 요순시대를 뜻해요. 요순시대가 멀어지고 요순시대가 지나가고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가 이어졌으니 천지가 오래거니 세상 도리가 아니 변하겠는가. 변한다는 거죠. 세상의 도리는 변한다. 저렇게 요순시대가 끝나고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이렇게 나라가 변하는 것처럼 세상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도 7구멍을 갖췄으니 7구멍은 눈 2개, 코 구멍 2개, 귀 2개, 입 하나를 말하네요. 그렇죠? 7개네. 오륜이야 모르리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오륜을 알아야 돼. 이런 말인 거거든요. 오륜은 여기 써놨죠.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붕우유신, 장유유서 이 5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그다음에 옷밥이 부족하니 예의를 차릴 겨를이 없어 가숙당서를 불관이 여기느냐.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빡빡하니까 뭐 이런 의미죠. 옷밥이 부족하니 예의 차릴 겨를이 없어. 먹고 살기가 빡빡하다고 해서 가숙당서는 글 배우는 곳이에요. 글 배우는 곳이나 가르쳐주는 스승 뭐 이런 뜻인데 글 배우는 곳을 불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뭐 이런 의미죠. 그래도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으리라. 팔수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이웃이 미우면 갈 데가 없다. 한 고을이 버리고 한 나라가 다 버리리. 백년도 못 살 인생이 그러그러 또하리. 그러니까 이제 이웃끼리 싸우지 말란 얘기죠. 이런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시, 그죠? 계몽적인 훈계하는 그런 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은 적절한 거니까 이게 100년 할 때 100이죠? 100년도 못 사는데 뭐 맨날 요새는 100년씩 살잖아. 그쵸? 예전에는 100년을 못 살아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뭐 60대면은 완전히 이제 거의 죽을 나이 그런 때였죠. 네. 그래서 100은 인간 삶의 유한성을 강조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게 문제가 뭐 복이 나오고 어쩌고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 2번을 읽어보시면 일수의 보미슬은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리사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리사랑.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러니까 내리사랑이 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대학 가면 선배들이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보통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훨씬 크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3번은 요거 이제 뽕받이 바닷물 내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시련을 겪는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6번째 고전시가. 자, 얘는 갈래는 가사겠죠? 네, 가사 북천가입니다. 북천가. 이렇게 내용이 별게 없어요. 읽어봤는데 자, 좀 쉽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본관과 초면이라. 여러분 본관은 사또예요. 보통 사또. 본관과 초면이라. 그러니까 이 본관이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을의 사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고을의 사또와는 초면이라 이런 뜻이에요. 서로 인사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그 사또가 하는 말이 김교리 이번에 유배 죄 없이 오는 줄 북관 수령이 아는 바요. 온 백성이 울었으니 조금도 슬퍼 말고 나와 함께 노십시다. 그러니까 이 김교리가 아마도 화자인 것 같아요. 이 김교리가 화자고, 그래서 화자가 유배를 온 거야. 근데 네가 유배 온 거 죄 없이 유배 온 거 우리 모두 다 알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쭈그려 있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서 놉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공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놀자. 그러나 이내 몸이 유배 온 사람이라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생 풍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마다한 거죠. 내가 그래도 유배 온 사람인데 기생 불러서 풍류를 즐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일이 물리치고 혼자 앉아 소위를 하니 경내의 선비들이 소문 듣고 배우기를 청하며 하나 오고 두세 돈이 60명이 되는구나. 60명이 와가지고 글 배우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유배를 온 사람에게 책을 끼고와 배움 청하고 글제 내어 골라달라 부탁하네. 북관의 수령관장 무장만 보다가 문관의 명성을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문관 중심의 나라였잖아요. 조선은. 그렇죠? 그러니까 북관이다 보니까 여기가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은 여러분 무관이 많아요. 왜냐면 오랑캐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장수들이 많이 파견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온통 그런 장수들만 보다가 이런 뜻이에요. 그런 장수들만 보다가 이제 문관을 보니까 미친 듯이 달려와가지고 막 배우기를 청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가 없어. 아무리 사양해도 벗어날 길이 전혀 없어. 자꾸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밤낮으로 끼고 앉아 글로 세월을 보내도다. 고향 생각나면 시를 짓고 심심하면 글을 외우니 변방의 외로운 몸이지만 시와 술에 마음을 붙여서 외로움을 달래는 소재죠. 시와 술 마음을 붙여서 문 밖으로 안 나가고 편히 날 보내다.
가을바람에 놀랍게니 변방산에 서리가 왔네. 가을이 되었죠. 남쪽 하늘 바라보면 기러기가 처량하고 북방을 굽어보니 오랑캐 땅이로다. 이 기러기가 처량하고는 여러분 감정이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화자가 처량하니까, 화자의 마음이 처량할 테니까 감정이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개가죽 상하이는 상놈이 다 입었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개가죽을 이렇게 옷을 입었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조밥, 피밥, 기장밥은 주민의 양식이네. 그러니까 먹을 게 이제 쌀밥 이런 건 잘 못 먹고 조밥, 피밥, 기장밥 이런 걸 먹는 거죠. 조피, 기장은 여러분 곡식 이름입니다. 뭐 쌀보단 맛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쌀을 먹고 있는 거겠지. 본관의 큰 은혜와 주인의 정성으로 신락 같은 이내 목숨 한 달 반을 보존했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대우를 받고 있네요. 그렇죠? 사또도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 그죠?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글 배우겠다 하고 막 하니까. 그 다음에 중량. 이 몸이 이른 곳이 이르다. 그러니까 어딜 왔단 얘기죠. 이 몸이 도착한 곳이 신선의 동굴이라. 어딜 갔네요. 평생의 인연으로 선계의 자취를 남겨 바람에 붙인 듯이 이 광경을 보는구나. 신선의 동굴을 갔대요. 연적봉 지난 후에, 그러니까 연적봉에 있는 동굴인가봐. 연적봉은 봉우리 이름이겠죠. 지난 후에 서년을 따라가니 연화봉 절바위는 하늘에 솟아 있고 배바위 서책봉은 눈앞에 솟아 있고, 다 이제 봉우리죠, 봉우리. 생황봉 보살봉은 신선의 동굴이네. 봉우리죠, 봉우리. 매향은 술잔 들고 만장운 한곡조를 부르고 군산월 앉은 모습은 분명히 꽃이로다. 이 매향과 군산월은 여러분 기생이에요. 기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매향이라는 기생은 술잔을 들고 그 노래를 부르고, 군산월이라는 기생은 앉아 있는데 예쁘다, 아름답다, 꽃과 같다, 이런 의미죠. 오동나무 검은고에 금실로 줄을 매어 대쪽으로 타는 모습 거동도 곱거니와. 이제 이 군산월이라는 애가 아마 검은고를 타고 있나 봐요. 가냘픈 손결 끝에 오색이 영롱하다. 네. 너의 거동 보고 나니 군명이 엄하여도 반할 뻔하겠구나. 그러니까 군명이 엄할지라도 반할 만하다, 이런 얘기죠.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미인 앞에 영웅열사 없단 말은 역사책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영웅도 열사도 미인한테 홀리면은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국지색이라고 써놨죠. 이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미녀, 이런 뜻이죠. 서시, 양귀비, 초선, 이런 애들이, 이런 이제 중국에 실제 있었던 여인들인데 다 나라를 말아먹은 애들이에요. 뭐 초선은 뭐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초선은 이제 그 여포라는, 아시죠? 삼국지 읽어보셨나? 여포라는 그 장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을 망하게 한 여자고, 양귀비는 뭐 유명하죠. 그 현종인가? 현종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현종이라는 애가 양귀비한테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뭐 정치 개판으로 하다가 아마 백성들 돌에 맞아 죽었을 걸. 그 서신은 진짜 얘가 진짜 경국지색이죠. 얘가 나라를 말아먹게 한. 근데 그 나라를 말아먹게 한 게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 약간 간첩으로 보낸 거야. 일부러. 그래서 그 당시 왕의 이름이 뭐더라? 부차라는 왕이었어요. 오나라에. 그 부차에게 적국의 이제 구천이라는 애가 계략으로 이 여자를 보내. 예쁜 여자를 뽑아가지고 일부러 보냅니다. 그래갖고 왕을 홀려서 이제 간첩질 시키고 정보도 빼오고, 그러면서 부차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막 이렇게 했죠. 결국은 이제 나라가 망해요. 오나라가.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단단하나 너한테야 큰 소리 치랴. 그러니까 너한테는 큰 소리를 못 친다는 거죠. 왜? 너무 예쁘니까. 너네 그 남자애들 생각을 해봐. 니네 여친이 카리나야. 화낼 수 있어? 힘들죠. 화내기 힘듭니다. 얼굴만 봐도 화가 안 날 텐데.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너한테야 큰 소리 치랴. 못 친다. 본 것이 큰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일런가? 이건 뭐냐면 이제 차라리 안 봤으면,
차라리 저 얼굴을 몰랐으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고 막 이러지 않을 텐데 봐가지고 내가 상사병 걸리게 생겼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천리 변경에서 단정한 몸으로 귀양살이 잘한 것이 모두 다 내 덕이로다. 군산월의 덕이라는 거죠. 기생이 있어서 내가 귀양살이를 잘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양금 연주 끝낸 후에 절집에 내려오니 산승의 음식 보소 정갈하고 향기롭다. 이튿날 돌아오니 회상돼서 놀던 일이 전세인가 꿈속인가. 하늘 끝 나그네가 이럴 줄 알았던가. 여기서 하늘 끝 나그네는 이제 자기입니다. 흥 다하여 돌아와 수노는 노비 불러 분부하되. 노비예요.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칠보산 유산 때는, 유산이라는 건 이제 산에서 논다는 뜻이에요. 산에서 놀 때는, 칠보산에서 놀 때는 본관이 보냈기에, 사또가 보냈기에 기생을 데려갔으나 돌아와 생각하니 호사스러워 불안하다. 내가 나 지금 귀양 왔는데 이렇게 기생들이랑 놀러 다녀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뭔가 좀 남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뭔가 좋은 일만 있고 이러면 좀 걱정을 해야 돼. 이거 내가 너무 자만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내가 너무 자만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만하지 않고 조심하거든.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실컷 놀아놓고 군산을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현명한 거야. 어떻게 보면 본인도 아는 거야. 내가 저 군산월이라는 저 기생을 계속 보면 이거 정신 못 차리겠는데 이걸 아는 거지. 그래서 멀리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선비의 덕목이에요. 미색을 멀리하는 이게 선비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생 못 오게 하라고 합니다. 선비만 데리고서 시집고 술 마시니 청사는 그리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그림 되어 종이 위에 단청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청산 녹수는 자연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비들과 함께 시를 짓고 술을 마시니까 이 자연이 이렇게 된다. 뭐 술잔에 떨어지고 종이에 단청이 된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군산월의 고운 모습 꿈에서 깬 듯하다. 그래서 군산월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난 것 같다. 미색을 떨쳐낸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적절한 거 4번입니다. 이게 뭐 그거예요. 처음에 그 사또가 나한테 같이 놀자고 한 거 그거고요. 그래서 권유하는 말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불안함을 느끼는 거 아까 그거죠. 이거 맞습니다.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리을 보면 말도 안 돼요. 이거 리을 보면 이거잖아. 이게 지금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반할 것 같은데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A에 대한 화자의 인식인데 아까 거기에요. 어디 가냐? 여기 요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기생들이랑 놀았다, 신났다, 좋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었을 때 나도 이거 좀 여기서 처음 읽었거든. 처음에 위에만 읽는데 이거 매화를 의인화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매화를 의인화했나? 그러니까 매향이라고 하필 또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매향이 이거를 그냥 매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한 건가 그랬는데 뒤에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 실제 기생들이더라고. 왜 그럼 매화의 의인화라고 생각했냐? 아니 설마 이 교육하는 EBS 작품에서 굳이 이런 시를 넣을 이유가 있었나? 기생들이랑 술 먹고 이런 거를 왜 이걸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떤 뭐 문학적으로 막 대단한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튼 뭐 그랬다. 어쨌든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 자 이거죠.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분부하였다. 다른 기생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군산월만 만나려고 그런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군산월도 못 오게 한 거고 이런 미색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